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내용을 챕터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첫 장을 펼치면 먼저 분명히 해야겠다. 나는 미국식 자기계발서를 싫어한다. 어설프게 이루하고 뻔한 인생과 꿈을 이야기한 책은 정말 질색이다. 이 책은 다르다. 욱박지르지 않고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따진다. 김정은 문화심리학자.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점 같은 찰나가 쭉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현재의 순간에 인생 과제를 춤추듯 즐겁게 몰두해야 한다. 인정 욕구를 과감히 포기해라.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미움받은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남의 이목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는 바보 같은 짓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강한 어조 뒤에는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글이 있어 나는 설득당하고 말았다. 사실 나는 오래전에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서문을 건너뛰고 읽었기 때문에 위의 문장을 모르고 있었다. 미움받은 용기는 총 5개 챕터로 32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길지도 짧지도 않아 마음 편히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기도 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상담받는 기분으로 읽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소설책이 아닌 입문서는 쉬운 말을 어렵게 작성하고 있어 애를 먹었다. 이 책은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편하고 더 쉬운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속담으로, 때로는 나의 경험을 섞어가면서 눈길 가는 대로 입술 가는 대로 진행해 볼 작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은 철학자와 청년과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아들러 학파의 제1인자로 꼽히고 있다. 이 책의 주요 핵심 내용은 프로이드의 핵심 원인론과 아들러의 핵심 목적론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특히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원인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이드의 원인론은 현재의 불행을 옹호하기 위하여 과거의 불행을 원인으로 삼고 있으며 인간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아들러의 목적은 현재의 불행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행복, 자유는 용기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닥치게 될 변화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완벽을 추구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삶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라고. 트라우마는 없다. 여러분, 우물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우물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누가 측정하든 똑같은 객관적 수치이지만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느낀다. 우물물이 차갑거나 따뜻하다고 느낀 것은 주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관에 지배받고 있으며 자신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청년의 친구가 몇 년째 방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일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데 밖에 나오면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린다고 합니다. 철학자, 자네 친구가 왜 밖에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아니면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자, 어쨌든 친구의 과거는 트라우마인지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군. 그래서 친구는 밖에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로군. 청년, 물론이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자네 말대로 어린 시절 학대받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세. 그것이 두려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그럴싸한 이야기로 들리는군.
흔히 있는 일이죠. 특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학자,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자네 말대로 과거의 사건이 인간의 현재를 규정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박대받은 사람이 모두 자네 친구처럼 지대 틀에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 모든 것을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결정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우리는 현재 그리고 미래는 모두 과거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닌가? 청년, 그러면 과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그게 아들러의 심리학이지. 그래서 아들러는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본다네. 그 친구는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성격은 이리저리 계산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사기도 참 많이 당하지만 특이하게도 고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나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철학자, 분노는 한순간의 감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엄마와 딸이 큰 소리로 말다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는 당황해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의 감정이 남아 있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딸의 담임선생님이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정중한 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격식을 차린 채 5분 동안 담소를 나누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딸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시작했다. 흔한 이야기로군요. 철학자, 요컨대 분노란 언제든지 넣었다 빼서 쓸 수 있는 도구라네. 전화가 오면 순식간에 집어넣었다가 전화가 끊으면 다시 꺼내 쓸 수 있다.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다. 그저 큰 소리로 딸을 위협해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한 것이다. 분노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군요. 목적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많이 느낄 수 있고 많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움받을 용기는 자기 개발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라는 책에도 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자기 개발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의 어머니는 어디 있을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 용기를 얻어 과감하게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